9번 할 차례인가? 인사행정? 자, 9번 문제 봅시다. 그는 이명섭의 효용성 검증. 자, 출제민철 A급, B급이죠. 다당도의 유형을 묻는 것들, 개념성이 잘하고 있는지 그 형태가 이제 문제에서 거론되어 왔습니다. 자, 이번에 다당도의 개념 자체를 얘기할 때는 뭐 1번 표현 맞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냐 그 표현 맞고, 거기에 기존 내용 구성이 있다 그 표현도 맞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번에 내용 타당도는 시험 성적이 직무시행 실적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판단하는 타당성. 이건 내용이 아니라 뭐야? 기존 타당도지. 시험 성적과 채용의 근무 성적, 직무시행 실적하고 배역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것은 기존 타당도죠, 여러분들.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들. 내용 타당도 자체를 얘기할 때는 직무시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 요소를 시험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시험 내용에 능력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내용 타당도를 알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게 바로 뭐야? 직무 분석을 전제로 한다란다? 한다고 했고, 일반적으로 실기 시험은 특히 내용 타당도 측정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무슨 시험은? 실기 시험. 자, 3번을 얘기할 땐 여러분들 일관성이 나왔어요. 3번은 일관성이 나왔으니까 뭐야? 신뢰도죠. 그래서 4번의 신뢰도 측정 방법은 재시험법, 동질이용법. 동질이용법을 다른 말로 형식 변환법이라고 이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이렇게 내용은 동일하나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뭐 소수로 하라, 선택하시오, 기입하시오 이런 식으로 형태는 다르나 여러분들 내용 같은 것들 그걸 지금 동질이용법, 형식 변환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번 맞죠? 물론 재시험법, 동질이용법 외에도 반분법 그런 게 있어 없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험의 효용성 자체는 5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난이도, 실용도. 그래서 개념 정의해놓고 특히 시험 문제는 타당도가 아주 출제에서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추정된 추상적인 능력 요소를 시험에서 얼마나 잘 측정했는지 이건 뭐야? 그거는 구성타당도. 여기 보자.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 했어요. 노동부에서 노동조정관을 임용할 때 시험을 봐서 그래서 조정관으로서 가져야 할 실질적인 법률적인 지식을 시험 문제 내용에 잘 반영했다. 그 뭐야? 내용 타당도. 근데 여러분들 노동쟁의와 관련된 판례를 잘 읽고 그것을 잘 해석하고 의미를 알았다. 이걸 정확히 측정할 때는 뭐야? 그건 구성타당도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얘기한 이해력 이런 것들은 분석력 이런 것은 여러분들 추정된 추상적인 능력 요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그건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뭐라 그런다? 그건 구성타당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성타당도. 그리고 이제 아까 시험의 신뢰도의 검증 방법에 관한 형태는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이제 해설 보시면은 거기 이제 반분법하고 형식 변환법 자체에다가 횡적 일관성이란 말이 나왔나? 횡적 일관성이란 말이 나왔을 거야. 거기 해설에. 그리고 이제 그 재시험법 자체를 얘기할 때 뭐로 나와? 종적 일관성 나왔는데 이 종적 일관성은 시간적인 개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고 일주일에 이따 시험 봤다. 시간적 개념이 종적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횡적 일관성 자체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시간적 개념 동일 시간대 시험 형태를 2가지로 보는 거야. 하나는 뭐 여러분들 객관식으로 또 하나는 뭐 주관식으로 보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분법도 문제 형태가 짝수, 홀수 풀기 하는 게 한쪽은 짝수, 한쪽은 홀수 풀기 하는 걸 이게 양자를 비교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보통 횡적 일관성 검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까지 국어 문제가 나올 기운성은 희박하지만 혹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은 그 정도까지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문제 받고 10번 단위평가. 자, 이게 이제 2000년대 미안합니다. 2010년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단위평가 문제가 좀 자주 거론되어 왔어요. 하다가 16년도부터 문제가 좀 안 나왔죠. 안 나왔지만 그래도 나올 기원성이 있다고 파악해야 되겠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360도 피드백 전방위 평가라고 얘기했고 장단성 묻는 문제하고 현재 한국은 단위평가 제도 자체를 근무 성적 평정 점수에 반영한다란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 행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거 1번에 1번은 여러분들 자 단위평가는 평가하는 사람이 일반 시민도 들어가다 보니까 시민은 평가의 취지나 방법을 제대로 알아 몰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략적인 응답도 등장하고 여러분들 올바른 평가, 형평성도 떨어지고 하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죠. 이거 무조건 1번에 잘못된 거지. 자, 2번, 3번, 4번 쭉 나왔는데 그 표현은 맞고 하단에 여러분들 해설에 장단점에 관한 내용을 쭉 적어놨어요. 그 개념 좀 가져가시고 장점에 특히 밑에 두 번째 충성심의 다우라 밑줄 그걸 방향전환 그 표현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상골한테만 충성했던 것이 이제 국민한테 주민한테 충성의 형태로 바뀌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단점을 얘기할 땐 여러분들 특히 3번에 포퓰리즘이란 말 나오죠. 평가를 잘 받기 술 사고 밥 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소개시켜주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 인간관계 지중할 위험성이 있다. 그 형태까지도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거예요. 자, 11번 문제를 얘기할 때는 자, 이 11번 문제를 잘 보세요. 이 기출문제인데 그 두 번째 끝에 시기나 장소 등에서 시험 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죠. 시험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일관성은 뭐야? 신뢰도 1번 정답이고 자 12번 금평 출제빈도 A급에서 B급 사이에 들어가죠 여러분들. 자 이건 이제 금평의 오리를 얘기하는 건데 중간 점수로 주는 것을 집중하라 그러죠. 다른 말로 중심하라고 얘기합니다. 1번에 헤일로 효과, 현혹 효과, 후강 효과 같은 말이야. 연쇄 효과, 후강 효과, 현혹 효과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관대와의 반대말은 뭐야? 엄격하에 들어가는 거고 4번 자체는 특성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평가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고정관념에 따른 오리라 그러죠. 고정관념. 출신 성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너는 어디 출신이라고 하는 출신 성분에 따른 고정관념이 있잖아. 평가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한 선입견에 의한 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좀 숙제해서 내용 좀 가져갈 거. 알았습니까? 자, 13번 문제를 봅시다. 자, 인상적 평정. 이렇게 연결시키는 문제들이 의외로 문제가 이제 반영이 돼.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 형태를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놓은 건데. 자, 기업권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과 다른 공무원으로서의 요구되는 역량을 구비해. 이걸 역량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역량평가. 그래서 일단은 1번의 기억은 역량평가랑 관련이 된다. 되죠. 그 다음에 니모의 직무 분석을 통해 둘전 직무를 그 다음에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 분리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직무평가죠 여러분들. 직무분석 다음에 직무평가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니모는 직무평가를 묻는 건데 문제가 잘못됐어요. 왜냐면 수평적 종이 아니라 수평적 횡적으로지. 횡적. 미안합니다. 횡적으로 분류하는 분류.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여러분들 약간 오타가 나왔어도 무슨 말인지 알죠? 니은번이 바로 뭐야? 직무평가고. 자, 디귿번 자체를 얘기할 때는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와 개인의 생애 설계 요구를 결합시킨 제도 바로 뭐야? 이게 바로 경력개발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력개발. 일본의 공무원의 근무 실적 이건 뭐야? 근무 성적 평정을 얘기하는데 제가 현행 한국의 3대 평정 대상을 얘기할 때는 지금 얘기한 실적과 능력이 하나 더 가져가야 돼. 뭐야? 태도. 그 좀 가져가서 외우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태도.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이거 보자. 이따 수업 중간 시간 때 당구장 펼쳐놓고 핵심 역량의 의미 파악해 둘 거야. 핵심 역량은 행사학에서 처음 등장한 게 고위공무원단 자체를 얘기할 때 핵심 역량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이게 다른 뭐 경영학이라든가 교육학, 사회학에서도 핵심 역량이라는 말을 논문으로 많이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제를 낼 때 핵심 역량의 개념 정의할 기준도 큰 거니까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고 여러분들 시간 1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대 인터넷을 토대로 찾든지 알아서 찾을 거야. 그리고 이따가 물어볼 거야. 물어봐서 답하는 사람은 올해 분명히 합격을 할 거예요. 오늘 뭐 저기 보자. 오전에 수업 안 들은 사람들 경상남도에서 2,300명 이번에 뽑아. 작년도에 1,100에서 지방직 2배로 늘었어. 엄청 늘었어. 2배로. 그럼 선생님이 경상남도가 지난주에 발표됐거든? 인천 아직 발표 안 됐잖아. 그럼 인천도 내가 볼 땐 2배로 뽑는다 안 뽑는다? 뽑는다. 거의 2배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중앙인사행정위원 인사혁신처에서 각 여러분 지방직에서 인원수를 요구를 해. 그 인원수를 거기서 잘랐다고. 100명 그러면 안 돼, 50명. 근데 거의 받아준 거야. 그럼 인천광역시 역시 당연히 그렇게 될까 안 될까? 되겠죠. 왜 그럴까? 지방정부의 인건비는 총액 인건비로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배정을 해줘. 그러니까 중앙정부 자체가 돈을 쥐어야지 가능한 얘기야. 총액 인건비 형태에 따라. 그러니까 그게 기준 인건비 형태가 바뀌었지만은 자 여기 보자.
총액 인건비란 말은 각 부처의 총액만 설정해주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알아서 인력을 다 결정하는 걸 얘기해. 어?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액 인건비란 말을 안 쓰고 명칭을 바꿔서 2008년도가 9년도에 기준 인건비라 그래. 뭐란다? 기준 인건비. 요도 뭐라는다? 기준 인건비, 요도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하여 인력을 모집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총액 인건비 자체에 대한 금액을 먼저 올리게끔 너희는 얼마 필요하냐? 올릴 거 아니야. 근데 예전에 그걸 잘라버렸다고. 금액이 만약에 이제 1억 그러면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근데 올해는 그게 안 자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쪽팔려 안 팔려. 얼마나 쪽팔려. 다른 때보다 2배를 뽑는데 떨어지면 쪽팔리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은 진짜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자. 자, 금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외워도 행태기준 평성척도법은 중요사건 기록법하고 도표식 평성을 결합한 거예요. 1번 맞아요, 여러분들. 중요사건 기록법하고 뭘 결합했다? 도표식 평성 방법을 결합한 거. 이게 기출문제로 9급에 나왔던 거야. 이거 개념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평성 요소는 직무의 주요 내용을 대표하는 것으로 본인의 능력이란 노력이 업무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행렬 휴직 같으면 다면평가가 특히 바람직하다. 왜 그럴까? 조직의 형태 자체가 수평적인 망이고 유기적인 구조망이다 보니까 동료도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행렬 조직을 얘기할 땐 조직 구성원이 한 부서에 소속해 2개 이상해. 2개 이상 수직적 기능별 구조하고 사업 구조되니까 양쪽이 다 평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당연한 표현이고 한국 사업원 자체에 왜 틀려서 소청의 밑줄. 소청은 화살표 놓고 신분상 불이익 처분. 소청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대상하는 거야. 근데 지금 근무 성적 편성은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건 아서는 아닙니다.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이의 신청이라고 그래. 해설 보면 이의 신청이란 말 나올게요. 응? 아니야.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고 바꿔놓으세요. 소청심사관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야지. 선생님 잘못해놨어. 지워놓자. 해설에 소청심사관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고 바꿔야 되겠지. 여기가 잘못했어요. 소청은 항상 신분상의 중대한 불이익, 뭐예요? 징계, 그리고 감봉, 정직, 파면, 해임당했다. 이럴 때는 소청한다고 그러는 거야. 이의신청이 아니야. 알았어요? 승진심사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 그럼 소청이야, 이의신청이야? 또 이의신청이야. 소청 아니야. 승진 안 됐다고 신분상의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건 좀 구분해서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15번. 직무성과 계약제. 자, 물어보자. 우리나라 이제 5급 이하고 4급 이상이 틀려. 5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가. 4급 이상은 성과 계약 평가. 양자를 묶어서 근무성적 평정. 평정에는 2개의 평가가 들어가 있다 그 말이야. 알았냐? 자, 근데 직무자가 들어가면 고위공무원단, 직무자가 빠진 성과 계약 평가는 4급이에요. 그러니까 직무성과 계약평가는 뭘 대상으로 한다?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한 거야. 직무자가 빠진 성과계약평가는 4급이고. 자, 그럼 선생님 잠깐 보자 여러분들. 자, 여기 장차관이 있어요. 저기 장차. 그 밑에 실국장이 있어. 그 밑에 과장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고위공무원은 요 실국장급 이들을 대상으로 이게 보통 1에서부터 3급이야.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면 풀지 들어가면 1급이고 3급 계급장에 몽땅 띄워지고
특정한 직위를 놓고 맞짱을 뜬다, 뜬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고위공무원이 되면은 이 장차관하고 뭘 계약하냐?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해. 뭔다?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하나 유의할 게 있어요. 선생님 보자. 목표의 구조를 얘기할 때는 맨 위에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미션. 그 밑에 비전이 있어요. 그 밑에 전략 목표가 있어. 미안합니다. 여기 비전 적어놨지? 그 밑에 전략 목표. 그리고 성과 목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목표 가운데 요 세 개 있죠. 요 세 개는 장차관이 설정하는 목표예요. 미션과 비전과 전략 목표는 누가? 장차관이. 그리고 요 성과 목표 자체가 누구다? 실국장이 설정하는 목표야. 알았습니까? 그럼 이 성과 목표와 여기 보자. 좀 이따 적고 요 성과 목표와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측정 지표가 필요치 않아. 그걸 누구하고 장차관과 여러분들 협의를 토대로 여러분 성과 목표, 성과 지표를 설정해. 그리고 이걸 달성했을 때 나한테 1년 동안 달성한 다음에 결과에서 얼마만큼의 보수를 주겠다. 인센티브 얼마 주겠다. 달성해서 얼마만큼 내가 손실 보겠다는 것을 계약 체결한다. 그러면 1년 동안 실국장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노력을 해. 끝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야. 이게 지금 직무성과 계약 목표, 직무성과 계약제인데 그러면은 요 성과 목표는 요거에 근거에 설정이 돼야 한다. 그렇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하향이라 그래, 상향이라 그래. 아래에서 올라가서 이게 여기 보자. 8급의 목표 해가지고 7급의 목표 다시 그걸 바탕으로 해서 5급 목표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목표를 아래로 구체화시키는 거야. 아래 목표를 받아가지고 위에 목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목표예요. 이걸 하향 거지란 말을 쓰는데 자 봅시다. 1번 차상위 직급자와 계약한 뒤 연말에 계약 내용의 달성들을 에 따라 임금과 인사의 차등. 자 상위 직급자가 바로 뭐야? 이 실국장 위는 장차관 아니야. 이들과 그렇게 그 말이야. 그다음에 장관, 차관, 국장 간에 장차관과 국장 간에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한다 그랬죠. 기존의 MBO 방식, 상향식 이건 사양이라서 하향이라 했어요. 하향이라 했지. 솔직히 임무, 전략, 직무 분석에 의한 성과 책임. 여기 보자. 여기 임무 나왔어 안 나왔어? 전략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여기에 근거에 성과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봤으면 이제 몇 번? 16번 문제를 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단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익혀 놓았어요. 자, 가번에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하나의 기관에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할 수 있다. OX. 현재 한국은 여러분들 복수노조가 인정이 돼. 그래서 여기 보자. 인천광역시에만 하더라도 전국 공무원 노조 또 민주공무원 노조 또 하나가 더 있어. 항공동가에서 3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노조 가운데 아무나 하나 가입하면 돼. 가보는 그 편이고. 나머지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원칙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구성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맞는 편이고. 그 다음에 답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범죄에 따르면 교섭이 결렬되어 있다. 일방 또는 상방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수정한다. 그 편도 맞고. 자, 라번 보자. 단체 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예산에 의해 규정 내용은 단체 협약에서 이수록이 된다. 아니죠 여러분들. 법령이나 조례 예산에 규정된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단체 협약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 협약의 내용 가운데 법령이나 조례나 예산에 규정된 내용하고 여러분들 안 맞아. 그러면 단체 협약 내용은 무효로 처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잘못된 거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지 않는다가 맞겠지. 그래서 라번들하고 무조건 틀려. 그럼 1번과 3번은 라가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라가 들어갔죠 여러분들.
1번만 들어갔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 보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이 공무원 단체 행동을 갖는 것은 아니죠. 왜 현업노조, 우체국 노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지만 그들은 단체 행동권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얘기한 마번 자체는 맞는 편입니다. 그죠? 마번에 국제노동기구 헌장에 의하면 군대와 경찰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 그다음에 4번에 공무원 노동자 대표자. 자, 여러분들 4번 자체는 표현이 잘못된 게 있어. 뭐가 잘못됐어? 거기 여러분들 거기 봐봐. 누구 뭐라고? 임명권 행사는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교섭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알았어요? 자, 해설하고 잠깐만 해설. 자, 4번에 보시면은 맨 앞에 임명권 행사와 정책 결정 사항은 단체 교섭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안 된다? 그거 일단은 가져가야 돼. 가져가야 되겠고 또 하나 정리할 게 노조 설립할 때는 누구한테 여러분들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냐면은 거기 해설을 못했다. 노동부 장관한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 거기 허가서가 아니라 신고서로 바꿔버려. 노조 설립 신고서. 이게 신고서로 바뀌었어. 허가사항이 아니야. 노조는 신고사항이다, 허가사항이다? 신고사항이야. 잘못했어. 좀 일단은 해설 좀 잘못된 거 바꿔놓고. 그리고 이제 혼동 많이 하는 게 노조 설립은 누구한테 하냐? 노동부 장관한테 하는 게야. 근데 단체 교섭은 틀려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1항에 노동자의 대표자는 건 노동에 관한 사항, 조별 부속 그밖에 무조건의 사항에 국회는 누구 하고요? 국회 사무총장 밑줄, 법원은 법원 행정처장 밑줄, 헌재는 헌재 사무처장 밑줄,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그리고 밑줄 행정부는 누구야? 인사혁신처장이야. 노동부 장관 그러면 틀려. 그렇게 나와도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이건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 노동부 장관.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은 누구랑 한다? 인사혁신처장. 구분해줘야 되겠지. 자, 17번. 다음에 설명 중 잘못된 걸 기록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나왔어요. 자, 몇 번? 2번이죠. 현재도 감리차를 좀 먹어야 되겠다. 점심을 먹고 수업하려고 그랬는데 집에 계신 분이 심부름으로 핸드폰 충전기 꽂는 거 뭐 있어. 그걸 사오래. 옆에 갔거든. 없어. 다 팔리고 없대. 그래서 우리 친구가 다이소 가면 있다 해가지고 다이소를 찾으러 헤맸어. 지하철 2층에 있잖아. 현재 지하철역 그 지하 2호선, 1호선 저 인천 1호선 거기 환승에 그 지하에도 있잖아. 거기 못 찾겠어. 거긴 진짜 못 들어가겠더라. 그거 들어가면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구나. 그게 인천 지하철 환승하는데 거기가 현재 혼동한 게 터미널 있죠. 인천 터미널에 보면은 그 지하철 환승하는 하고 나오자마자 거기 있어. 다이소 거기 있잖아. 그러니까 혼동한 거예요, 선생님이. 주안역하고 혼동한 게. 그러니까 주안역은 보니까 2층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때 다들 지하철역에 있대. 그래서 선생님은 지하철하고서 터미널 그걸 생각한 게야. 나와야 말이지. 그래서 얼마나 갖다 지어라는지.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2층에 뭐 있던 것 같아. 그래서 2층으로 2층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2층에. 근데 여러분들 거기 1층 지하에도 그 팔어지기 그잭 파는데 비싸 5,000원이야. 근데 다이소는 1,000원이야.
아주 싸더라. 1,000원. 그러니까 다이소 다 있어의 준말인가 봐. 그죠? 다 있어 해가지고 다이소 가서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 사장님 좀 걸었거든요. 걸으니까 한 30분 걸었나? 왔다 갔다 거리면서 졸려. 30분을 자야 되는데 그죠? 못 자가지고 졸려 죽겠어요. 자, 17번 문제는 계급제 하여튼 등급의 폭이 넓죠. 등급에서는 어디가 많아? 직위분리제가 많고 보수곡선은 이거죠. 자 보자. 우리가 좌표 평균은 Y축에는 뭐가 들어가? 가격, 머니 여기 들어가는 게. 알았어요? 그럼 이쪽은 등급 올라간다면 어떻게 만들게? 그럼 보수 곡선과 머니, 보수액은 올라갈수록 수평이야 수직이야? 수평이 돼야지. 수학 시간에 무한대 기부잖아 수학 시간에. 그죠?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무한대로 간다 그런 거 배우면 그 행렬과 수열이 나온 건데 수열이 나온 것 같은데. 아유 하도 오래돼가지고 까먹어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일반 사회 공부할 때 일반 사회 공부에서 무슨 공부했어? 통합사회? 우리 사회 무슨 사회 공부했어? 그냥 사회 배웠어? 사회에서 사회만 배워서 뭐 정치 경제 1학년 때는 1학년 2학년 석삼자 1학년 때의 과목 사회 2학년 때 사회 다른 사회 뭐 국사 배우고 윤리 배우고 뭐 사회 이렇게 배웠다고? 그런 식으로 배웠어? 이게 뭐냐면은 교과 과정에 따라 틀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좀 나이가 좀 먹으신 분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하고 틀려. 우리 청라는 어떻게 배웠어? 청라 무슨 갑부? 1학년 때는 한국사, 그리고 2학년 때는 이게 갈려서 하고 1학년 때는 그 한국사밖에 안 했어? 다른 거 안 했어? 사회하고 과학? 봐봐. 그럼 사회도 지금 여러분 사회가 지금 어떻게 있어? 늘 사회도 안에 정치, 경제,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로 나눠지잖아. 근데 그런가 그렇게 하지 않고 통합해서 배웠지.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때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졌어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두 개구나, 두 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리고 지리, 지리, 한국 지리 뭐 이런 것들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졌었거든요. 근데 어때 보면 또 사회 완투로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정치, 법, 정치, 뭐 경제, 사회문화가 되고 지금 뭐냐 하면은 2015년도 교과과정 개정돼 가지고 지금 1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애들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배워. 1학년 애들은 고1 애들은 통합사회, 통합교과를 통합과학을 다 배워. 문과, 이과 구분이 없어. 문이과 통합이야. 그래서 이제 너 이과에 문과에 그것도 없어. 그냥 통합이야. 그리고 나중에 대학 갈 때 뭐냐면 자신이 만약에 문과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사회 선택 과목을, 이과 하고 싶다 그러면 과학 선택 과목 이렇게 하게끔 해서 대학 들어가더라고. (2학년) 때부터 이제? 예, 예. 문이과 결정해라. 2학년 때.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나이들 먹어서 그래. 이제 앞으로 아니래도 고등학교 1학년 고1부터 틀려도 고1부터. 고1은 아니래도 고1은 문과, 이과 그런 구분이 없어져도 되고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가 원하면 문과하고 문과, 이과 가면 이과 공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2학년 때부터.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 교과 과목이 자꾸만 변동이 돼. 그 문제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참 문제가 많아요. 대한민국은 뭐 문제가 많아요. 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지금 이게 2번 그렇고 잘못되고 3번, 4번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주고 직위분리제에 관한 내용들은 분명히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계급제 식물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와. 일반 가양성 계급제. 인사배치의 융통성 뛰어나다 계급제. 인사배치의 공정한 기준. 식물제. 한군 뭐 플러스 뭐야? 뭐가 바탕이 돼? 자, 18. 미안합니다. 전직과 갑자기 18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면 욕하는 거죠. 다른 분들은 하면 욕하는 거 같지 않은데 왜 내가 하면 욕하는 거지 모르겠어. 아유, 18. 전직과 정보의 합리적인 용도와 거리가 먼 것. 1번 적재적소의 배치. 2번 권태 방지하고 근무역 자극. 3번 조직의 침체 방지. 4번 교육 훈련 방법으로 활용되죠, 여러분들. 좀 가져가시고 박스의 해설을 보시면은 소극적 용도의 하나 정리해도 부정부패 방지란 말 나와 안 나와? 두 번째. 부패 방지면 소극 정도로 해서 그래. 알았냐? 이걸 오용이라 그래. 오용. 좋지 않은 용도. 이상하잖아. 그죠? 자, 물이 한 곳에 고있으면 썩어 안 썩어? 썩죠. 너는 썩을 놈이 되기 때문에 전직이나 전보가 필요해.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불신이 전제가 돼야 한다. 되죠? 19번. 공무원 정석 중립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걸 기록했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쭉 나왔는데 자, 몇 번일까? 너무 쉽다. 왜 능률과 대응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석 중립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외부의 정당의 간섭, 정치의 간섭을 배제함으로 정책의 능률성 제고에 기여해. 근데 정권 교체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위해서는 정석 중립 자체보다는 오히려 중립 자체를 완화하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3번은 능률성하고 전문성 제고 맞지만은 대응성 확립은 아닙니다. 대응성, 신축성 때문은 저해시키죠. 자, 20번 문제. 우리나라의 인사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성 틀린 거야. 1번에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의결기관이다. 2번에 일반직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3번에 중앙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를 담당한다. 그 다음에 중앙인사기관은 행정수반으로부터 독립돼 있다. 이거 여러분들 문제가 답이 두 개다. 일단 4번에 중앙인사행정기관 인사핵심처 아니야. 그러니까 비독립 단독적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4번 편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알았습니까?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에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자.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말 행정법 시간에 배워 안 배워? 배우죠. 한국은 의무적 전치사항이야, 임의적 전치사항이야? 의무적, 임의적 전치사항이 한국은 원칙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의무적 전치사항 되는 게 두 군데가 있어. 행정학에서는 하나밖에 안 나와. 이거. 그러니까 소청심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소청심사가 바로 이제 행정심판인데 소청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이건 예외가 되는 게 아니라 정답이 두 개야. 2번하고 4번. 문제를 잘못 만들었어요. 알았습니까? 뭐 행정법 시간에 행정법 교수님한테 여쭤보면은 아마 교수님이 잘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답의 형태를 체킹하시면 되는데 요거 하여간에 이제 요건 행정학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가져가야 합니다. 자, 21번. 다음은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이다. 올바르지 않은가?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취하기 위해 학업 성적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 선발해 3년 범위의 견습,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 성적과 질이 우수한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 또 기능직 공무원. 거기 기능직 공무원 지워버려라. 일반직 공무원 바꿔놓자. 일반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바꿔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이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임용 결격 및 당연 취직 사유에 해당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4번에 자, 금품수수 부정적다 경조비의 금액의 상한선을 5만으로 규정하였다. OX 355 기억 나왔나?
나죠? 3, 5호. 식사 얼마? 3만 원. 두 번째 오는 뭐야? 두 번째 선물. 선물. 그리고 경조사비 얼마? 5만 원. 근데 하와는 예외적으로 10만 원. 하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10만 원. 선생님 그 후배가 학교 학생처장이 돼서 선생님이 그 부정척답법에 거치지 않게끔 그래서 거기에 딱 10만 원짜리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형님 왜 10만 원짜리 보내줬네? 더 좋은 걸 보내주지. 야, 이 자식아, 너 부정청탁법에 걸리는 거 몰라니까? 예, 그러더라고. 그래서 공부 좀 하라 그래서. 자, 하여간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그건 그런 거고, 그거 외우더라. 3, 5, 5인데 경조사 할 때 뭐 하완 이거는 10만 원. 하완이나 여러분들 화분 그런 것은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얘는 공무원 돼가지고 예비 공무원들 아니야. 근데 공무원 딱 돼가지고 축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완해가지고 11만 원짜리 보내 마시가 안 가. 내가 이렇게 보낼 거야. 11만 원 보내야지. 10만 1,000원 하고 보내야지. 10만 1,000원 축하해가지고 화분 하나 보내줄게. 10만 1,000원. 그럼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협박할 거야. 받았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표현이고 그리고 라본의 정기 적격 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야. 6개월. 적격 심사는 무조건 6개월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라본도 잘못됐어요. 일단은 그 라본이 들어가면 틀리지. 오른쪽에 1번과 3번과 2번에 라본 들어가서 정답은 4번이 돼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마하고 바, 사, 외우지 마. 나머지 외우지 마. 알았냐? 여러분들 가에서부터 라까지만 가져가면 돼. 진짜야. 라, 바, 사는 보지도 마. 그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가나다, 라까지 좀 숙지해서 가져갈까. 자, 22번.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미국에서 직위분리제가 실시된 것은 동일한 일에 대하여 동일보수. 이걸 직무급이라 그러죠. 그죠? 일본어 맞죠? 직위분리제의 보수가 직무급 아니야. 이번에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역관제는 특권 계층의 공직 독점을 와해시킴으로써 공직 취임의 기획인 등을 보장해줬다. 특권 계층은 바로 뭐야? 귀족 계급의 존엄을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개방했다 안 했다? 개방했다 이렇게겠지. 3번에 미국에서의 직위분리제는 과학적 관리 운동에 영향을 받은 거. OX. 5죠. 4번에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 외부 전문가 공직이 받는 지역공무제. 지역공무원 제도를 얘기할 때는 일반가야 전문가야? 일반가니까 4번은 전체 지문이 잘못됐죠 여러분들. 알았죠? 여러분들 거기 지역공무원제가 아니라 개방형 이거 봐야 돼. 개방형 공직제도가 확립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문이 맞지. 자, 넘겨서 23번 문제. 지역공무원제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지역공무원제 자체, 자, 여기 보자. 행정의 신분 보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속을 방어적 의미. 적극은 인간다운 생활의 직업.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분보장제도와 관련돼서는 방어적 의미의 신분보장을 대표하는 게 바로 뭐야? 이게 실적제야. 실적제도를 얘기할 때는 역관주의 문제점 자체로부터 여러분들 행정을 방어하기 위한 바로 뭐야? 신분보장이야. 알았냐? 근데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에 전생애를 보장해주는 신분보장 이거 적극이야. 이건 바로 뭐야? 이건 지옥공무원이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직공하고 실적제라고 혼동하지 말라고. 알았어요? 여기 소극적 방어적 의미의 신분보장은 뭐라 그랬어요? 그 실적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23번에 1번은 무조건 잘못했죠. 자, 2번과 3번과 4번은 맞는 비들이고 지역구 문제 연령과 학력의 제한이야 완화야. 연령 학력의 제한이라 그랬고 24번 지켜버리지 않는 설명 중 옳지 않은 게 나왔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나왔는데 자, 뭐 쉽게 정답이 가능해. 전무가 양성이죠. 아무나 임명이 돼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인사 배치의 탄력성 확보를 어렵게 하죠. 그럼 몇 번? 3번이지. 25번 문제. 자, 직무평가 중요하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직위분리제의 수립 절차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선생님 보자. 자, 담당자를 선정을 하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 그 다음에 뭐야? 일단은 요 지금 얘기한 네 가지 과정 자체를 꼭 가지고 가야 돼. 직무기술서. 이걸 직무조사라고 그러지. 그다음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급명에서 이 순서야. 요 다음에 요로 가고 요 다음에 요로 요 다음에 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지. 직급 명세서를 바탕으로 두 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틀려. 요거랑 이거랑 위치를 바꾸면 또 헷갈려 얘니들. 그냥 일부러 이거 적어놓은 거야. 위아래를 구분해둬야지. 그 다음에 이 직무 분석은 자 키워드가 한 3개. 직무의 종류에 따라. 두 번째 수직적 종적으로. 세 번째 키워드 뭘 만들어? 직군하고 직렬을 만든다. 근데 직무평가는 두 가지를 가져가야 돼. 하나는 요거 1, 2, 3을 먼저 가져가야 돼. 이건 종류, 이거는 뭐야?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 두 번째 수직이야 수평이야? 수평 행적으로 뭘 정해? 등급 직급. 그리고 두 번째 직무평가 방법을 가져가야 돼. 요쪽은 비계량, 요쪽은 계량, 요쪽은 뭐야? 척도 vs 직무. 요쪽은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는 거 두 가지. 그럼 여기에 들어간 게 뭐야? 분류법. 여기 뭐? 점수법. 여기 뭐? 서열법. 여기 뭐? 요소 비교법. 여러분 여기 척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등기지표. 이걸 무슨 평가라 그래? 절대평가. 아래를 상대 직무와 직무를 상대로 평가. 상대평가 직무야. 자 키워드 각각. 자 소규모 가장 오래됐다. 소규모 가장 간단하다. 서열법. 요거는 직무평가 기준표. 가장 객관성과 다당성이 뛰어난 거 점수법. 민간기업에서 일반화 점수법. 됐어요? 요거는 가장 최근. 요거는 정부기관. 근데 문제는 뭐야? 등급 기준표를 쓴다. 질적인 조건은 계량이야 비계량이야? 비계량. 여기 보자. 등급 기준표 비계량. 분류법이지 뭐야? 몇 번? 4번. 주는 문제야. 이건 박스만 알면 답이 나와. 알았냐? 박스만 알면 답이 나와야 돼. 어려워. 아니요, 쉬운 거예요. 그냥 대응만 하면 답이 나오잖아.
그치? 26. 자, 26번은 정답 나왔습니다.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 아니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에 2번. 국회 전문위원은 일반직이야. 근데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이죠. 자, 교육감 소속의 교육 전문 직원, 그럼 뭐 들어갈까요? 응? 특정직 공무원이야. 이건 지방 공무원법에 나오는 조문이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이것도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 외우더라고 얘기했을게요. 기억나는 사람은 보리밖에 없나 봐. 보리만이 확 맞다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직 시험을 하니까 이제 볼 거 아니야, 여기까지. 그럼 지방직 시험에서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지방공무원법 조문에 나오고 있는 게야. 여러분들 여기 보자. 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교, 대학이나 대학의 교수 특정지. 인천대학교 교무과 수업 담당 그건 뭐 들어가? 인천대학교 교학처 교무과 수업 담당. 여러분들 이분들은 지방교육행정이라고 있어 없어? 지방직 교육행정직이 있어 없어? 있죠. 거기로 가는 사람들 가운데 골로 임명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 안 좋아? 띵호와 아우 좋죠. 여름방학 겨울방학 탱자 놀아 안 놀아? 굵직굵직하니까 머리 아플 것도 있어 없어? 애들이 작을수록 머리 아프잖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애들이 여러분들 술 처먹고 본드 피고 여러분들 칼부림해 안 해? 술 처먹고 여러분들 본드 피고 본드 먹고 칼부림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말죽거리 잔혹사처럼 영화 찍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학은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교육 행정직 가운데 가장 좋은 보직은 그 자리야. 근데 거기 티어가 많아 적어. 적죠 여러분들. 적죠. 가끔 운 좋은 사람들 그래 들어가는 게야. 거기 그 근무하는 사람들 운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런 건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거기 4번에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은 뭐에 들어가? 별정직. 1번과 3번은 뭐에 들어가? 정무직.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만 얘기하잖아. 자, 물어보자. 경찰청장. 특정직.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자, 인천 송도에 가면 해양경찰청 있어 없어? 송도 있잖아 여러분들. 거기 인천에 해양경찰청 송도 있어. 그리고 해양경찰청 직원들 와서 술 많이 먹는 데가 있거든. 횟집 일러줄까? 자, 27번. 다음 설명 중 올바르게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전직. 상이한 직렬에 동일한 직급으로 수평 이동하는 것. 직렬 간의 수평적 이동을 말을 좀 어렵게 쓴 거예요. 상이한 직렬. 그러니까 행정 직렬에서 세무 직렬로 수평적 이동한다. 선직 맞잖아. 박연. 공무원 소속을 바꾼다. 이게 잘못됐죠. 바꾸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일서로 근무하는 것이 박연 근무죠. 잘못됐죠. 전보는 동일 직렬, 동일 직급에서의 수평적 이동 맞고 강임은 하이즈로 이동하는 것. 강임은 여러분들 물어보자. 징계의 한 유형이다. OX. 강등. 강등이 징계고 강임은 징계가 아니야. 여러분 여기 보자. 영업일과와 이과가 통합됐어. 그럼 과장직이 하나로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한 사람 같은 경우는 강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임이 되는 거니까 미안한데 강임 잠깐 있다가 6급으로 있다가 나중에 하나 생기면 5급으로 올려줄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건 강임이야. 강임은 징계로 보진 않습니다. 자, 28.
이걸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훈련에 참여한 타인들과 비정형적 상호 교환 작용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인식하며 타인의 입장과 태도를 이해한다. 집단 행동의 과정. 어우 너무 쉬워. 뭐야? 감성 훈련. 저는 공개 토론거는 뭐야? 포럼 공개 토론이에요, 여러분들. 공개 토론하는 게 공개 토론이 포럼이에요, 여러분들. 전체 앉혀놓고 막 그런 막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포럼의 주제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막 질문하는 게 그럼 이게 포럼이죠. 신디게이트, 모의 연습, 모의 실험 뭔지 알죠? 가상적 상황 설정에 대처하는 방법이 바로 모의 연습을 얘기합니다. 모의 실험, 뭐 가상 극화 그런 거죠. 행정학과 친구들 모의 공모의 그런 거 하거든. 모의 실험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29번. 자, 근평에 관한 내용인데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들에 비해서 후한 점수, 낮은 점수를 줬다. 이걸 뭐라 그래요? 규칙적으로라 그러죠. 4번이죠. 특정 평정 요소에 대한 여러분들 점수가 모든 평정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 후각 효과, 연쇄 효과, 헤일로 효과. 30.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일정 기간 동안 그 시험 성적과 업무 실적. 너무 쉬워. 뭐야? 어? 자,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기준 다당대 측정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예측이 있고 동시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지금 얘기한 건 뭐야? 어? 에이, 직장 생활한 다음이니까 예측이죠. 동시는 현재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잖아. 입안된 시험, 채용, 그 다음에 근무 실적을 동시에 비교하는 거고. 이거 나오면 안 돼. 예측이야 정답 2번이지.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동시적 다당대 개념 정의하는 게 구회 시험지에 나왔어. 근데 이제는 예측이 나오겠지. 안 그럴까? 그러니까 예측, 예언 다 같은 말입니다. 31번. 자, 공무원 보호세 결정할 때 일반적 고려 요소가 아닌 걸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나왔는데 자, 몇 번? 4번이죠. 일본의 사회적 균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해? 거기 이제 박스에 보신 사회적 균형이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여러분들. 노사 관계와 단체 교섭력, 정부 역할 이거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민간 기업의 임금 그것도 사회적 균형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보호세 상한과 하한은 꼭 이어돼야 돼. 상한선은 뭐야? 정부의 지불 능력. 하한선은 표준 생계비. 현 자국서 파악하고 있는 표준 생계의 척도는 뭐야? 그렇죠. 건강과 품위 유지. 건강과 품위 유지를 표준 생계의 척도로 파악한다.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자, 32번. 연봉제 설명 틀린 거. 너무 쉽게 나왔어요. 정답 2번이죠. 상급직이 적용이 쉽겠고. 34번. 공인법의 내용, 재산 등록 대상자가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돼. 거기 정답 4번인데 해설 봐봐. 해설에 9번 봐봐. 재산 등록이 뭐 이상 나와? 총경 이상이야. 총경 이상. 근데 공개는 더 높아. 공개 여러분들 맨 밑에 보시면 8번. 뭐로 나와? 다음 페이지 공개 나오나? 공개 8번 봐봐. 8번. 치안감 이상. 치안감 이상이야. 알았어요? 이거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경사는 뭐라 했어요? 총경. 자, 공개는 치안감. 자, 여러분들 군인 봐봐. 군인은 먼저 등록. 대령 이상. 거기 공개 나온 거 봐. 중장 이상. 중장 이상이라 했어. 중장 이상. 알았죠? 자, 34. 중립거리가 먼 거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1번, 2번, 3번, 4번 쭉 나왔는데 자, 몇 번일까? 오늘날은 여러분들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중립을 완화하는 추세야. 공무원의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줄 의미가 있다 보니까 중립이 아니라 완화 쪽으로 가고 있다고. 2번이고. 35번은 단체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다 알다시피 바로 무슨 노조야? 오늘은 우편 노조 하나만 인정되죠. 36번 보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면은 두 번째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 공무원이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물어보자. 민간을 대상으로 한다? 아니죠.
기관 내부 외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럼 뭐야?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개방형 공모직이 자율적직이 가운데 뭐야? 공모직이 정답 1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37번 문제. 자, 고위공무원단 자격으로서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왔는데, 자, 거기 여러분들 외워보세요. 3번 보시면 어쩔 수가 없어. 연구관 지도관으로서 10년 이상입니다. 15년이 아니라 몇 년? 10년 이상. 10년 이상. 외워야 합니다. 방법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에 현재 한국의 여러분들 직무평가 방법은 적어봐. 점수법을 기반으로 한 회의기법. 한국의 직무평가 뭐를 바탕으로 뭐 한다? 점수법을 기반으로 회의기법 자체의 방법을 쓰고 있어요. 회의라는 사람이 만든 평가 기법이야. 어? 사람 이름이야. 거기 여러분들 평가 요소에 뭐 투입 요소, 과정 요소, 산출 요소 쭉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고 거기 노하우 문제 해결 책임 쭉 나왔는데 4번에 행동의 자유도는 안 들어가는데 이 문제는 괜히 냈어. 너무 어려워. 어렵죠? 이거 어떻게 외울 수 있어? 외울 수 있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현재 이거 노하우를 대표하는 요소가 안 나올 테고 한국은 직무평가 방법으로서 뭐를 바탕으로 뭘 하고 있다? 그것만 외워도 이 문제 보지 말고 보지 마.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렇게만 정리. 뭐를 기반으로 뭐? 39. 노동자 관련된 법 내용이 다 잘못된 거야.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왔는데 몇 번 정답? 3번은 여러분들 6급이야 일반직 공무원은 맞지만 가로 안 틀렸죠. 여러분들 다른 공무원에게 지휘 감독권 행사하는 공무원들 노조에 가입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들. 또 정부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또 잠깐만 수사, 교정, 교정직, 수사, 교정, 업무 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는 외워야 돼. 암기상이야. 그 정도는 암기상입니다. 40번 행동기본과 징계에 관한 내용 정을 찾는 거야. 자 1번 2번 자 거기 여러분들 그 2번 보시면은 1번 봐봐. 국가공무원법은 충성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지만 충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충성조사는 안보와 관계 깊은 직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충성조사는 모든 공직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신원조회 하는 거예요. 신원조회. 여러분 공무원 되기 전에 신원조회 해야 안 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그래서 1번은 잘못됐고 2번 나온 거 보자. 재헌헌법 제18조 공무원과 민간 노동자의 구분 없이 노동자의 단결, 단체인과 단체인과 자유를 법률문의 조항. 2번 표현 자체는 맞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좀 가져가라고. 알았죠? 그 다음에 3번 나온 거 보자. 공무원 정년은 2007년 단체 협약에 60세로 통일되었다. 거기 다른 법률의 규정인 경우를 포함시켜가 아니라 제외하고 포함이 아니죠. 그건 제외로 해야죠.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있으면 65세로 한다 58세로 한다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그걸 제외해놓고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자. 군인 같은 경우는 계급 정년 걸려 안 걸려? 걸리는 계급 정년과 함께 계급에 따른 연령 정년을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대령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나이로 57세 만 57세 56세 57세 맞네. 57세까지 별 못 달잖아. 그럼 옷 벗고 나와야 돼요. 그럼 이것은 여러분 지금 얘기한 식으로 계급과 함께 연령을 같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제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해놓고서 바꿔야 되겠지. 그 다음에 4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성은 행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얘기해보자. 선생님 보자.
아까 신분상의 중대한 불이익 처분 억울해. 그러면 행정소송심사 제기하네. 그리고 소송심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행정심판 의무적 전치사항이 들어간다 그랬잖아. 반드시 지금 얘기한 소청을 제기하고 심사하고 그 다음에 행정 뭐라 해야 돼?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4번표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알았냐? 41번 연금제도 설명 내용 중 올바른 거 이렇게 놨어요. 자, 법령의 특별한 사유 감도란 10년 이후 근무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령이 만 65세이다. 1번 무조건 맞아요. 여러분들. 2번 퇴직연금 산정은 표준기준 소득 월액으로 한다. 맞아요. 여러분들. 뒷번에 기여금 납부기간은 36년입니다. 몇 년? 잘못됐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들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퇴직급여 산정의 소득의 평균기간 퇴직전 5년이 아니야 여러분들. 거기 여러분들 근속 기간 전 기간을 전제하는 게야. 거기 그 표현이 안 나왔나? 거기 적어놔. 소득의 평균 기간은 공무원 취임 이후부터 퇴직일이 포함된 달로 한다. 퇴직일이 포함된 달로 한다. 알았어요? 내가 3월 1일 날 여러분들 취임해서 그럼 3월 달부터 내가 12월 2일 날 퇴직해 그럼 12월 달까지. 12월 30일 날 퇴직해 그것도 12월 달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30년 근무했다 그러면 30년 동안 근무한 그 전체 금액 자체를 평균 소득으로 나눠서 따지는 거예요. 5년이 아니래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1번에 잘못했죠. 이게 저 기억 니은이죠 여러분들. 이해했냐? 그렇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거는 인사행정 파트가 다 끝났고 좀 쉬었다가 재무행정이죠? 그 파트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